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리와일딩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리와일딩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벌써 몇 년째 외치면서 주구장창 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많이들 모릅니다. 리와일딩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 무엇보다 당면한 과제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죠. 리와일딩을 왜 해야 되는가? 네, 리와일딩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처음 들으셨던 아니면 뭐 벌써 들으셨던 간에. 근데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멋지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까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체 그거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수도 있죠. 왜 우리 사회에 리와일딩이 필요하기는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다시 야생으로 만든다는 리와일딩. 대체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야생 같은 거랑은 완전 그 가장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마당에 다시 야생이라니 너무 좀 뚱딴지 같은 얘기가 아닌가요? 좀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리와일딩은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남들이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근거와 당위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옛날 얘기를 해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로 돌아가 봅시다. 전 세계를 완전히 집어삼킨 인수 공통 전염병인 코로나19도 말 그대로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과 서식지 파괴가 그 근본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박쥐와 천상갑 같은 동물들이 거론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전국적인 공세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야생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는 염소떼가 갑자기 시내를 활보하기 시작했고 태국 방콕에서는 원숭이떼가 갑자기 자기네 무리끼리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완전 퓨마가 큰 고양이과 동물이죠. 도시에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인간이 사라지니까 동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인간이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동물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면 한쪽이 없어져야지만 다른 쪽이 나오는, 한쪽이 생기는 그런 기량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안 그래도 생태계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기후 위기 등 우리 인간이 자연과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당에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된다는 의식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목소리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도 과학도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발견들. 특히 동물들이 생태계에서 그냥 작은 구성원인 것만이 아니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근거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멸종 위기에 있어서 사라지고 있어서 살려야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그들이, 동물들이, 생물들이 함께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원래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작은 반도지만 예전에는 호랑이도 있었고 표범, 곰, 스라소니, 늑대, 여우, 삭 이런 중대형 포식자가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런 포식자들이 전부 사라진 땅에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이런 초식동물은 남아있지만 자연적으로 조절해주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갈등을 겪는 일도 많아지고 있죠. 자동차에 부딪혀 로드킬도 당하고 농작물을 먹는다고 박해당하고 멧돼지의 경우는 병균 옮긴다고 집단적으로 학살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환경부는요, 우리나라 환경부가 이런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매년 그 수렵협회에다가 몇 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잡도록 환경부가 돈을 줘가지고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진짜 기가 차는 노릇이죠. 동시에 그 동물들을 유해동물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등재시켜서 전 국민이 적대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유해동물들은 엽사가 아니라 실은 자연 포식자가 자연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케이블카에 공항에 방조제 전국의 자연을 매일 파괴하고 깎아나가고 있고 또 산림청은 어떤가요? 모두배기하고 긴급 벌채하고 임도 건설하고 서식지를 인공적으로 파헤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겨우 복원한 반달 가슴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리산 바깥으로 나가야 될 정도로 개체군이 조금 커졌는데 받아주는 지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원래 한국에 살던 꽃사슴이라는 동물도 있어요. 근데 사라지고 나서 상업적 목적으로 키우려고 외국에서 도입을 했는데 몇 개체가 이제 우리를 벗어나서 숲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된다고 또 없애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러브버그라는 곤충이 있잖아요. 익충이라고 사실은 분해자이거든요. 근데 불쾌감만 주면 해충이라고 해서 갑자기 둔갑시켜서 이제 모두 죽이겠다고 나우성입니다. 어떤가요? 좀 뭔가 방향을 심각하게 잃은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느 나라보다 자연을 대하는 방식과 자세, 그 근본적인 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가속되어가는 파괴는 기존의 자연 보존 방식이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거 있잖아요. 뭐 약간 보호하고 했었던 거, 그게 얼마나 실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발상, 그런 접근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어디로 가는지 보이시죠? 바로 그래서 리와일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전 세계적인 이런 물결을 등에 업고서 그냥 여기 조금 녹지를 조금 보호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야생으로 돌아가야 된다. 야생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만 자연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움직임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지구적으로 급부상 중인 리와일딩입니다. 리와일딩은요, 한마디로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지구 생태계를 회복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뭐 야생 자체가 대단한 어떤 그 매력이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동시에 희한하게도 전 세계가 이에 동참하고 있어서 벌써 많은 국가에서 정책이 반영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주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철학적인, 사회적인 정당성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어쩌면 그 구도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인류가 그동안 가장 심하게 죽여 없앤 거, 그래서 자연이 지금 가장 결여하고 있는 거, 그리고 생태계가 회복되려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야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찾는 것, 그래서 리와일딩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도 더 이상 자연과 완전히 반하기만 하는, 혼자만 동떨어진 이런 이상한 존재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생태적 권태에서 벗어나서 야생의 자연 속에서 우리도 삶의 희열과 재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다시 되찾으면서 정말로 공존의 패러다임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야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이래도 와닿지 않으신가요? 뭐 그러면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자기 속에는 일말의 야생성을 품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발휘할 기회만 있으면 모두가 언젠가는 반가워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조지 몽비의 말처럼 이제 리와일딩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